안녕하세요. 한자천재 윤쌤입니다. 조선시대 궁녀들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궁녀는 궁중 안에서 왕과 왕비를 가까이 모시던 여성 공무원이었습니다. 궁인이라고도 하고 또 나인이라고도 했습니다. 궁녀는 조선시대의 최고급 문화인 궁중 음식, 궁중 복식, 궁중 자수, 궁중 육아 등 궁중생활 문화를 전승 창조한 주역이었습니다. 왕의 사적 생활과 밤생활은 궁녀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궁녀의 정치적 영향력은 컸습니다. 궁녀가 정치적 야신가들의 표적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인 지밀궁녀와 제조상궁이 야신가들의 표적이었습니다. 왕의 사생활을 조종하거나 왕의 동정을 염탐하여 권력에 치부하려는 자들은 지밀궁녀나 제조상궁을 포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밀에서 근무하는 궁녀들이 지밀궁녀였습니다. 지극히 은밀하다는 의미의 지밀보다 침실의 내밀한 분위기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어디에 또 있을까요? 궁녀 중에서 최고 궁녀가 제조상궁이었습니다. 침실에서 근무하는 지밀궁녀야말로 왕의 밤생활을 지키는 측근 중의 측근이었습니다. 이들이 야신가의 표적이 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나 왕대비, 왕비의 변통을 관리하는 것도 지밀라인이어서 왕이나 왕비가 자는 방에서만 일부는 궁녀였습니다. 왕이 대소변을 보려면 매화틀을 관리하는 지밀라인이 구리병기 안에 잘게 썬 여물이나 재를 미리 뿌려놓고 가져갑니다. 매화틀 보실까요? 매화틀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일종의 병기입니다. 왕이 볼일을 보고 나면 또 다른 상궁은 깨끗한 명주수건을 준비하고 있다가 뒤를 닦아주고 나이는 잘게 썬 여물이나 재를 다시 뿌린 후 매화틀에서 구리병기를 꺼내어 이를 내의원에 보냅니다. 내의원에서는 왕의 대변 상태, 즉 변의 농도와 색깔 등을 살피고 심지어 맛까지 보면서 왕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내의원 보시겠습니다. 내의원. 내의원은 조선시대 궁중의 의약을 맡아보던 관청입니다. 궁녀는 한 왕 밑에 보통 500명에서 6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입궁은 대체로 10살 전후에 이루어졌습니다. 10살 이상 여자아이들이 궁녀로 입궁할 때에는 처녀감별을 하였습니다. 궁녀는 왕의 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처녀감별은 의녀가 앵무새의 생피를 여자아이의 팔뚝에 묻혀서 묻으면 처녀이고 안 묻으면 처녀가 아닌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의녀 보실까요? 의녀는 조선시대 간단한 의술을 익혀서 내의원과 해민서에서 일하던 여자입니다. 이런 처녀감별은 사실은 남녀가 얼마나 잘 화합하고 정답게 살지를 앵무새의 피로 점쳤던 것입니다. 앵무새 피가 잘 묻지 않는다는 것은 처녀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장차 남녀 간의 불화가 예상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합격시켰습니다. 신참 궁녀가 정식 나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습 기간이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나인 보실까요? 나인은 또 내인이라고도 합니다. 나인은 궁궐 안에서 왕과 왕비를 가까이 모시던
궁인이나 궁녀의 칭호입니다. 수습 시기에는 각시로 불렸습니다. 선배 궁녀가 개인적으로 지도해 주거나 선배 궁녀들이 하는 일을 옆에서 보고 따라하는 식으로 필요한 기능을 익혔습니다. 정식 궁녀는 나인이라고 했습니다. 나인은 격일제로 근무했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궁녀들은 궁체라고 하는 글씨 연습을 하거나 투호 등의 놀이 또는 바느질이나 뜨개질 등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궁체 보시겠습니다. 궁체. 궁체는 조선시대 궁녀들이 쓰던 단정하고 아담한 한글 글씨체입니다. 나인이 된 후 궁녀로서 최고 지위인 상궁이 되려면 약 30년 정도 필요했다고 합니다. 궁녀는 한 번 입궁하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근무하는 종신직이었습니다. 각종 의복 제작, 자수 제작, 수라 및 음식물 준비, 또 세숫물, 수건 등 빨래 담당, 또 불떼기, 침실 청소 등을 맡았습니다. 궁녀의 품계는 정오품부터 9품까지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하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궁녀의 품격은 처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형식적으로 가장 높은 품격은 데뷔전의 궁녀였고 그 다음이 대전의 궁녀, 중궁전의 궁녀, 세자궁의 궁녀였습니다. 비록 왕이라고 해도 데뷔전의 궁녀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명분상 왕의 어머니가 되는 대비를 모시는 궁녀에게 함부로 하면 불효자로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데뷔전 보시겠습니다. 데뷔전. 데뷔전은 데뷔가 거처하던 궁전입니다. 데뷔는 천왕의 왕비입니다. 또 현왕의 어머니이기도 하지요. 대전 보시겠습니다. 대전. 대전은 왕이 거처하던 궁전입니다. 또 왕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중궁전 보시겠습니다. 중궁전. 중궁전은 왕비가 거처하던 궁전입니다. 또 왕비의 높임말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궁녀들은 상궁이 되고자 했습니다. 왕의 승은이라도 입어서 출세하는 일은 소망일 뿐 현실적으로 상궁이 되기는 기대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승은을 보실까요? 승은은 여자가 임금에게 총애를 받아서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또 신하가 임금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10살 정도의 궁궐에 입궐해서 20살 정도의 계례를 치른 궁녀가 40살 정도의 상궁이 된다면 그나마 위세를 펴고 살 수 있었습니다. 계례를 보시겠습니다. 계례. 계례는 일종의 성인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례는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여자가 쪽을 지어 올리고 비녀를 꽂는 의식입니다. 모든 궁녀가 상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상궁이 되지 못한 채 늙어가는 궁녀가 태반이었습니다. 상궁이 되었다고 해도 대궐에서 갇혀 사는 궁녀들의 외로운 인생이 별달리 바뀌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어린 나이에 어쩔 수 없이 궁궐에 들어온 궁녀들의 삶은 외롭고 또 외로울 뿐이었습니다. 궁녀는 보통 중인 이상 계급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는 보통 5살 이상부터 16살 이하인데
반드시 미혼 여성이어야 했기 때문에 팔뚝에 앵무새의 피를 떨어뜨리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처녀성을 감별했습니다. 사람들은 궁녀의 서러움이 원한을 쌓이게 하고 이 원한이 가뭄을 일으키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조선시대 농작물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재해는 가뭄이었습니다. 농분 국가였던 조선은 가뭄에 대한 공포가 유독 강했습니다. 조선에서 가뭄은 음양의 조화가 깨졌을 때 일어나는 하늘의 견책이 담긴 자연재난이었습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이 들면 국가에서는 궁녀를 궁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혼자 사는 궁녀들의 원한을 풀어야 가뭄이 그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뭄으로 궁녀들을 방출하는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궐 밖으로 나온 궁녀들은 결혼할 수 없었고 궁녀의 혼인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궁녀는 이미 왕과 혼례를 올린 여성이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궁녀가 남자와 관계를 맺은 경우 남녀 모두 현장에서 죽을 수 있었을 만큼 궁녀의 남녀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통제되었습니다. 궁녀는 죽을 때가 되거나 전염병 혹은 죽을 병에 걸리면 궁 밖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자천재 윤쌤이었습니다.